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지혜씨 막사 지르지 마세요 할 때 자신을 제대로 안 보는 부모는 다른 곳에서 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찾고 있나요? 우약고 분이 그런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우약고 맞아요. 특히 스스로 자기의 무능함이나 자기 생활이 망가진 것을 인정하기 싫으신 분들일수록 자기 부모 탓, 또 남편 탓, 가족 탓 하면서 자신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를 꼭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 상태에 있거든. 이거는 사실 뭐 꼭 항심소에 사연 주시는 분들이 아니라 거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언젠가 제가 한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방역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확진자 수도 적고 특히 사망자가 적은 거에 대해서 이유가 뭡니까 하는데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 하나만 소리고 진짜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특히 어떤 죽는다든지 큰 전염병이 돈다든지 이럴 때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심리적으로 극복을 대부분 잘하는가 또 상투적으로 하는가 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누군가 특정 집단을 블레임하기 탓을 하는 전법을 잘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누군가 잘못이다라고 탓을 하면 그거는 상당히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이 비난을 당하는 사람이나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전염병이나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위기감, 불안감, 공포 상황에서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정시켜주고 또 다행이다, 안심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벌어졌을 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 채세 유병언 무슨 종교 집단 막 난리를 쳤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신천지 막 난리를 쳤죠. 저는 그것이 실제로 마녀 사냥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군요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사회는 각자 자기의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마녀 사냥과 같은 행동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개인에게 나타날 때는 문제를 알지 못하고 아까 그 어머니처럼 엉뚱한 해결책으로 본인이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든지 또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면 전문가가 잘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이런 마음으로 지낸다는 거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그렇고 무슨 또 사연을 우리는 다루어야 하나요? 저는 대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있는 워킹맘입니다. 몇 년 전 딸은 오빠와 심하게 다투고 가출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딸은 그 뒤로 아예 입을 닫아버렸어요. 자해를 하고 자퇴한다며 학교도 자주 빠졌습니다. 딸을 달래 이유를 캐물으니 딸은 그제서야 어렸을 적 오빠가 친구들과 모여 야한 동영상과 사진을 돌려보다가 자기에게도 보여주었고 잘 때 오빠가 자기 몸을 옷 위로 더듬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중학생이 됐을 때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다고 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뭐라 해야 할지 몰라 엉뚱한 말을 하고 말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야. 그런데 그때 오빠도 어렸으니 어쩌겠냐 라고요. 시간이 좀 지났으니 딸이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딸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아들 얘기를 한마디만 꺼내도 딸은 그 인간 얘기하지 말랬는데 왜 그러는 거냐며 폭발해요. 제가 딸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사촌 오빠가 명절 때 자고 있던 제 몸을 만진 경험이 있고 너무 끔찍했어요. 제 삶은 불행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와 농사 짓던 엄마는 자주 다퉜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렸어요. 억센 어머니는 항상 제게 푸념했고 너무 엄격했어요.
저는 공부를 잘했지만 형편상 산업체 야간 고등학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대학생이 너무 부러워 열심히 공부해 뒤늦게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에서도 남들보다 몇 배나 고생했습니다.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소개로 만난 남편과 결혼했고 그 뒤에 시험을 쳐서 합격했어요. 결혼 생활은 힘들었어요. 경제 능력이 없는 남편은 술만 마셨고 제가 사실상 가장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혹독한 시집살이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이들에게 툭하면 소리치고 윽박질렀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곧잘 공부를 잘했고 저도 그런 아이들을 보며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아들에겐 잘못된 행동이란 걸 일깨워주고 딸에겐 아들과 대화하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사연은요, 한국일보에 게재되고 있는 정신상담 코너 오은영의 화해에 나온 사연이에요. 근데 참 이분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심리 상담을 하는 상담 코스프레를 하는 거가 어떤 모습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면서 전형적으로 파악이 돼서 여러분도 한번 혹시 읽어보세요. 이게 하나만한 뻔한 상담의 대표적인 거고, 이거는 실제로 이분이 정신과 의사, 보통 정신과 의사들이 가지는 생각은 뭐냐, 마음은 없다. 이 정신의 문제는 내 신경회로의 잘못에 의해서 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정신과에 와가지고 상담하는 듯한 이런 이 코스프레 하는 거를 여러분 열심히 들으세요. 그리고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신문에 나오는 글들이라서 그 글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싶어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은영 선생이 상담한 솔루션을 우리 패널 분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같이 보내었는데 한번 최 선생님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당신의 삶이 공감이 되면서도 매우 안쓰러웠어요. 당신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잘 이겨내 왔지만 내면에는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쌓여온 불안이 있을 거예요. 방어 기제처럼.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텐데 그것이 아마 딸을 설득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안타깝죠. 딸은 설득이 아니라 보호와 위로가 필요했거든요. 지금 딸의 반응은 오빠에 대한 분노가 맞지만 엄마의 반응에 상처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을 온전하게 보호하는 법을 당신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과는 다르게 딸에게 제대로 처신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선 딸에게 네가 겪었던 그 일이 어린 너에게 매우 두렵고 당황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다는 걸 엄마가 잘 안단다. 그 당시에 널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용기를 내 말했는데도 내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너를 살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엄마의 어린 시절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제대로 살펴보는 그런 경험이 부족했다. 네 마음의 상처가 어쩌면 아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절대 네 잘못이 아니었다. 엄마는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 생각이다 라고 진심을 얘기하세요. 아들에게도 단호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네 동생의 고통에 대해 오빠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딸이 원한다면 둘이 따로 살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당신의 진심을 잘 얘기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딸이 마음을 열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을 느끼지 못해도 엄마로서 그냥 그렇게 해야 해요. 딸이 오빠와 끝내 말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 딸에게 네가 비록 큰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너의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네. 네가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너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 너가 힘들더라도 너는 꿋꿋하게 살아야 돼. 대체 네가 뭘 겪었니? 오빠가 이상한 거 보여줬어. 오빠가 내 몸을 더듬었어. 그렇구나. 그래서 너가 네, 뭐 상당히 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아주 성인지 감수성이 엄청 높은 너무나 멋진 상담을 해줬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상담이라는 말로 그냥 멋있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아주 전형적인 코스프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냥 오빠가 싫어서 한 이야기를 엄마가 당신 삶에 빙의하신 것 같아요. 네, 의학고분 이런 분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라고 욕을 얻어먹을 가능성이 있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진짜 뭐가 문제일까요? 이 딸이 문제일까요? 본인의 삶을 본인이 자기가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힘든 상황을 겪었고 그래서 지금 나에게 딸도 그와 비슷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을 겪는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딸이 진짜 오빠로부터 진짜 나쁜 일을 당한 게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 엄마는 왜 계속 내 인생에 이렇게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하고 속상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면 그게 뭐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문제죠. 본인이 번듯하고 잘 지냈으면 딸이 아들한테 이런 꼴을 당했겠어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 같은데요. 아니에요. 같은 이 엄마는 본인이 좀 더 고생 안 하고 괜찮은 부모 밑에서 잘 지냈으면 자기 딸이 아들하고 이런 문제가 없고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는, 자기한테 생기는 모든 불행하고 안 좋고 나쁜 거는 다 나도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힘들고 나도 그런 짓을 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진짜 오은영 씨처럼 당신의 삶이 공감이 되면서도 매우 안쓰러웠어요, 이런 걸 들으면 마치 상담을 해주는, 위로해주고 뭔가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마워요, 이런 이제 코스프레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딸한테도 이제 상담까지 다 했어요. 딸의 마음을 열지 않아도, 당신의 진심을 느끼지 않아도 엄마로서 그냥 그렇게 해봐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웬만큼 상식적인 사람이 그냥 좋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거를 전문가 상담이라고 하고 있는 이런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니 심리 상담을 도구나 카우나 다 하는 짓으로 만들어 놓는 이 상황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죠. 심리 상담 이런 거 아니거든요. 정신과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통념지고 뻔한 위로해주는 쇼하는 짓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드라마 또는 TV 또는 이 언론 매체에서 정신과 의사들의 심리 상담, 이게 진짜 상담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정작 정신과 의사들은 병원에서는 상담 안 해주고 약 드세요 하고 약 주고 다 병이라고 그러고, 그것도 정신병이 뇌에 의해서 생기는 신체적인 질환이라고 만드는 희한한 놀라운 일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 코스프레 너무 넘쳐나는 거. 예. 이런 상담은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상담. 애기. 그렇죠. 그럼 솔루션은 오은영 씨가 어떻게 내주셨나요? 이미 다 읽어줬잖아요. 상황을 해결하지 말고 당신의 진심을 잘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할 듯해요. 마지막으로 저는 당신 딸에게 내가 비록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너의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뭐 하는 소리예요? 우리 모두가 영웅입니다. 이런 네.
위로해 준 다음에 우울증 약 드세요. 네, 오은영 상담하는 거 보면 답답해요. 답답한 게 아니라요. 이분의 상담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끊임없이 이분이 TV를 통해 가지고 상담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뻔한 통념적인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답답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댓글을 가서 상담이 너무 뻔한 소리만 하는 게 상담인가요? 통념적인 상담은 그만하시고요. 전문가로서의 뭔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심리학이 상담이 이런 뜬구름 잡고 답정너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믿으니까 이런 분들이 마치 정신과 전문의 타이틀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죠. 네, 어플로 10,000원인가 해주면 해주는 상담도 있다는데 5,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타로 상담도 이렇게 비슷하게 해줘요. 자, 그러면 상담하는 거 가지고 왜 딴지그냐고요? 딴지그는 게 아니고요. 상담은 이게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했는데, 그럼 이 경우에서 뭐를 물어봐야 되고 뭐를 이야기해야지 진짜 상담인가요? 왜 여러분들이 황 박사님 정도라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타고난 능력 같다고요? 아니에요. 제대로 공부하면 되는데 실제로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심리를 공부를 했고 책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상담을 보낸 건 딸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동안 힘들어 살고 지금 그래도 살고 있는 게 이렇게 살아도 계속 괜찮은 거죠 라는 그런 걸 확인받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사연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는 딸을 핑계 대가지고 본인이 그동안 얼마나 번듯하게 그리고 열심히 잘 살아왔다라는 그 확인을 먼저 받고 싶은 거고, 그리고 진짜 엄마한테 해줘야 되는 사연은 딸, 아들 신경 쓰지 말고 네 인생 과거에 부모 또는 환경이 나빠서 너가 제대로 살지 못했던 너 인생을 네가 진짜 만들고 살아가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당신은 과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서 살았고 지금은 안타깝게도 당신 앞에서 징징거리고 오빠하고 싸우는 딸이나 아들 두 사람 자식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당신은 영원히 당신이 인생 전체를 누군가에게 이 얽매여 있는 종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내가 그 집만 안 당했으면 내가 좀 더 잘 살았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상담에서 하게 되는 거죠. 거의 뭐 송것으로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팍 찍어버린 거죠?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듣고 싶은 건요, 처음에 당신이 잘 살았고 진짜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쪽으로 확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 단절하고 자식하고도 단절하고 당신만을 위해서 사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짜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진로나 연애에 있어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도 여전히 반복되는 패턴에 삶이 힘들었어요. 어떡하지 고민하던 중 나에 대해 알고 상담 코칭 전문가로 직업을 바꾸고 싶어서 워크숍에 참가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았는지 이해가 되었고 업무를 할 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점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시너지를 만들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점도 진짜 좋았습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뒤 좀 더 적극적으로 WPI를 활용하게 됐어요. 직원들을 상담할 때 WPI 검사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매일 제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으면서 성장 척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WPI를 배우니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행동과 말을 할 때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이해가 잘 됐어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는 그 대상의 WPI 프로파일을 상상하며 분석해 보는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니 관계도 좋아졌어요. 지금 7월 4일 WPI 초급과정 워크숍이 선착순 모집 중입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점이라도 볼까? 점보다 더 용한 검사 있는 거 몰라? 무슨 검사? WPI 검사. 내 삶의 해답을 원할 때 비과학적인 점이나 서주가 아니라 과학적인 검사 WPI에서 제대로 된 맞춤 해답을 찾아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